네,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금 관람하신 프론트맨 오늘 9월에 온라인 상영 첫 번째 영화였죠. 오늘은 프론트맨에서 채민 역할을 맡은 손수연 배우님과 GV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특별하게도 오늘은 줌을 통해서 생중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지금 손수연 배우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 어, 우선은 관객 여러분들께 소개 한 번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프론트맨에서 채민 역할을 맡은 배우 손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들께서는 저희 유튜브 채팅방에 영화 소감이나 혹은 영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들을 남겨주시면 제가 배우님들과 함께 보고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채팅 남겨주신 관객분들 중에 한 분을 배우님께서 남겨주신 관객분, 골라주시고, 네, 이후 영화 티켓을 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오늘 특히 이제 현장에서 배우님과 함께 진행하는 게 아니라 또 배우님께서도 줌을 통해서 참여를 하고 계시고 관객분들께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GV를 관람해주고 계시는데요. 배우님께 이렇게 줌으로 온라인 GV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감을 또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원래 뭐 GV라고 하면 보통 이제 뭐 극장에서 뭐 만나거나 직접 대면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좀 이렇게 줌으로 GV 하는 게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그냥 혼자 허공에 떠드는 것 같아서 조금 어색한 느낌이 있었는데, 또 이 나름대로의 어떤 대화도 많이 좀, 이렇게 뭐 질문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좀 부담을 덜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또 나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즐겁게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조금 오프라인에서 서로 얼굴을 네, 맞대고 대화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이 약간 슬프게 느껴졌었는데 요즘엔 또 익명으로 이야기하는 걸 편하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배우님 말씀대로 오히려 조금 또 더 편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관객분들께서 슬슬 질문을 남겨주시기 전에 제가 궁금한 것들을 먼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어떻게 특히 이 영화를 보면서 국악 소재라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는데 어떻게 해서 국악 소재의 이런 영화가 탄생하게 됐는지 혹시 알고 계신다면 이야기 들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국악을 전공을 했었고, 이제 신승훈 감독님하고는 이제 친해지는 과정에서 친구들하고 뭐 옛날 막 학창 시절 얘기를 많이 하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국악고등학교를 다녔던 국악을 전공했던 시기의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저는 감독님이 좀 흘려듣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님이 좀 귀담아 듣고 계셨나 봐요. 이런 시나리오를 써봤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시나리오를 보게 됐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감독님과는 어떻게 인연을 시작하게 되셨는지도 궁금해요. 혹시 감독님이 원래 영화도 찍으시지만 아시다시피 이제 노래도 만드시잖아요. 근데 그 노래를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제가 그때 연극을 하던 때였는데 그 쉴 때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아, 갔다가 어, 같이 영화 이렇게 종사한다는 걸 알고 술을 먹다가 친해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이유에서 지내시게 네, 되셨네요. 네, 저희가 이제 대화 나누는 동안 관객분께서 질문과 소감 남겨주셨는데요. 우선 감독님 너무 스윗하세요라는 소감도 있었고 질문이 올라와서 질문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우선은 배우님의 전공인 아쟁 연주를 영화 속에서라도 보니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아쟁 지도를 배우님이 직접 하셨는데
정수지 배우님 아쟁 실력이 어떠셨는지, 많이 힘들어 하셨는지 궁금하고, 아쟁 속, 영화 속 아쟁 연주 소리는 배우님이 직접 연주한 소리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영화 속의 연주는 제가 직접 했고요. 어, 정수지 배우님은 제가 레슨을 했는데 아무래도 모든 악기가 다 배우기가 어렵지만 현악기, 관악기도 그렇지만 현악기도 이제 좀 배우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무엇보다 조금 힘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게 정말 힘만이 아니라 당연히 모든 것에는 스킬이 필요하잖아요. 단기간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기도 하고 좀 물집이 잡혀서 이 손이 터지고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아마 정수지 배우님이 좀 손이 아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마침 정수지 배우님이 그 전에 첼로를 연주하는 어, 그 작품에 출연을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활대를 잘 쓰셨어요. 되게 어, 생각보다 잘하시던데요. 저보다 빨리 배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배웠을 때보다. 네. 되게 재능이 넘치는 배우님들 두 분이 모여서 좋은 영화가 탄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듣다가 또 궁금해졌는데, 그러면 이제 수지 배우님께서 아쟁을 배우는 기간은 얼마나 되셨는지 약간 가볍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 한 달 조금 넘는 시간이었던 것 음, 같아요. 한 달 동안이면 굉장히 빠르게 배우신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아까 또 질문해 주신 분께서 연주를 배우님께서 직접 하셨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는데 혹시 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네. 제가 다 직접 연주를 했고, 아쟁을 연습을 안 한 지 좀 오래돼서 부담스러웠는데, 어, 다시 굳은 살이 배기는 과정을 거쳐서 제가 직접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계속 이제 배우님의 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도 이제 배우님을 서치를 해보니까 원래 국악고등학교 출신이라고 정보가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제 그 전공에서 연기 활동으로 약간의 전향을 하신 이유가 있으시다면 궁금합니다. 되게 과정은 긴데요. 연기에 관심이 있기도 했었고, 어, 국악을 계속 하고 약간 좀 애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아쟁을 계속 하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에, 예, 연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고, 지금은 취미로 아쟁을 종종 연주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 이사님께서 마지막 장면에 담긴 표정들이 저는 인상적이었는데 어떤 감정을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네,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편집이 되게 교차로 편집이 되잖아요. 그 선생님이 주신 표를 받아서 선생님 연주를 보러 간 그 연주관에 들어가면 30대가 된 시민과 선아가 어, 그, 인, 어, 저기 그 남자 인석의 인석의 공연을 보게 되는 그렇게 교차가 되는 편집인데 사실 그때 선생님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교복을 입고 그 국악관 앞에 서 있을 때는 나도 언젠가 저기서 연주를 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가졌을 거고 그런 마음으로 공연을 보러 갔을 텐데 이제 어떠한 연유에서 세민과 선아는 아쟁을 안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동창인 인석의 공연을 보러 갔을 때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자이든 타이든 자기가 되게 좋아했던 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옛날의 어떤
되게 그것을 열정적으로 했었던 순간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어, 좀 씁쓸한 마음도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하지만 슬프다는 표현은 너무 단순한 것 같고요. 그런 감정은 아니지만, 좀, 진짜 여러 가지 네. 좀 마음이 교차했었던 어, 것 같아요. 네, 촬영할 때. 그래, 네네네. 혹시 말씀 다 끝내신 걸까요? 네네. 아, 네. 그래서 저도 끊겼나요? 마지막 장면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선아와 채민 이외에는 다른 관객들이나 심지어 이제 남편도 없는 상태에서 관객석에 그 두 주인공만 남아 있잖아요. 그 장면이 굉장히 또 의미심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그래서 두 주인공만 덩그러니 남아서 조금 더 감정선을 우리가 잘 느낄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질문이 조금 많이 올라와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또 이제 외계어 말이 시나리오 상에 있던 건지 아니면 애드립이었던 건지 궁금해 하시다고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시나리오에 있는 거입니다. 시나리오에 네, 정확하게 적혀 있었던 대사. 외계어뿐만 아니라 이제 아쟁 번데기 장면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은 감독님이 이제 시나리오 쓰실 때 넣으신 건지 배우님과 어떤 논의 과정은 없으셨는지 궁금해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쟁이, 작은 아쟁하고 큰 아쟁이 있는데, 큰 아쟁 그 케이스는, 중학교 시절에 그 케이스 안에서 많이 잠을 잔 적이 있다. 너무 따뜻해서 겨울철에 거기에서 많이 잤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를 또 흘려듣지 않으시고 가져가셔서, 그러면 혹시 아쟁 케이스 들어가면 어떤 모양이 되냐라고 말씀을 하셔서 보여드렸더니, 아쟁 번데기라는 의사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뭔가 감독님의 GV를 들었을 때, 이제 번데기는 이제 부화하기 전의 상태잖아요. 그런 걸 또 표현하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셨었던 걸 들은 적이 있어서 같이 전합니다. 음, 단순히 이게 유머 코드뿐만 아니라 나름 되게 심오한 의미가 담긴 그런 유머였네요. 네, 네. 덕분에 영화가 또 무겁지만은 않게 조금 유쾌하게 흘러갈 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다람쥐 님이 영화 분위기가 현실적인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 혹시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건지 궁금하다고 하세요. 우선 네, 다음 이제 아젠 케이스에 들어가 있는 채민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방금 배우님께서 네, 그것과 연관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에만 답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그 케이스 들어가는 거는 장난이라기보다는 정말 거기 들어가서 많이 잤어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뭐 입시 준비하면서, 그리고 약간 전공실이 늘 조금 추웠거든요. 왜냐면 거기 안에 들어가서 이불 침낭처럼 그냥 잤던 기억이 나고요. 실화, 보증이 섞인 이야기이고, 어, 약간의 영화적 표현이 분명히 들어가 있고, 누군가가 보기에는 이것이 진짜 실제로 일어나는 일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졸업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모르겠지만, 어, 여전히 그런 불평등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완벽히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는 현상을 부수적인 소재로 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 영화가 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 제작 지원 받은 영화라고 들었는데 혹시 그 제작 지원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점들이 있으면 그때 과정에 대해서도 함께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제작이 된다라고 확정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이 공모전이 떴을 때는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 공모전을 제가 먼저 발견을 해서 감독님에게 이런 공모전이 있다. 필름젠더라는 걸 올해 처음 시행한다고 한다. 한번 감독님 한번 써보시면 어떻겠느냐라고 드렸던 기억이 나고 그게 근데 한 3일 전인가? 아무튼 시간이 되게 촉박한 상황이었는데 처음에 감독님이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쓸 것 같다라고 하시더니 갑자기 시나리오를 3일 만에 써서 내더라고요. 그게 기억이 납니다. 엄청난 천재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네. 그리고 이제 11님께서 영화 제목 프론트맨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혹시 답변 가능하실까요? 프론트맨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연주를 하는 오케스트라 앞에 오케스트라뿐만이 아니라 뭐 밴드를 하든 그 앞에 제일 먼저 서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사람을 프론트맨이라고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 프론트맨의 이야기이자 뭔가 이게 포스터를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포스터에 그 오케스트라 뭐라 그러지? 구조 같은 게 그려져 있고 거기에 파란 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프론트맨 자리에. 근데 또 파란색으로 상징적으로 사회에서 남자라고 남자의 색이라고 말하는 파란색이 점으로 찍혀 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한 제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영화 끝부분에 갔을 때 정기 연주의 장면이 나오는데 아쟁의 프론트맨인 인석뿐만 아니라 다른 연주자도 남성 프론트맨이 나오고 지휘자 역시 남성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도 감독님께서 의도를 하신 것인지 배우님께서 알고 계신지 조금 알고 계신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님이 이 시나리오를 쓰시는 과정에서 국악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서양 음악이라든지 되게 많은 그리고 저희 세대 말고 그 전 세대 이야기도 많이 들으시고 많이 여쭤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프론트맨 이제 성인이 되어서 그런 어떤 국악단이나 뭐 오케스트라단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조금 입사의 경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지만 고등학교 시절에는 확실히 남자아이들이 앞에 섰던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지휘자야말로 여자 지휘자 본 적이 저는 제 경험으로는 없었습니다. 굉장히 현실 반영이 어느 정도 네네. 되었다고 보이는 장면들이네요. 또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전달하려는 의미와 부합하는 어떤 전기 연주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영화에서 보면 의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선아와 채민이 대조되는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교복 상의만 보더라도 선아는 딱 이제 맞는 어떤 핏을 가진 상의를 입었는데 채미는 조금 헐렁헐렁한 그런 상의를 입고 있고 후에 이제 선생님 연주회를 보러 갈 때도 선아와 채미의 옷차림이 많이 달라지는 게 관객 눈에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혹시 배우님과 감독님께서 특별히 의도를 하시거나 고려하신 부분이 있으신지 있으면 이야기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감독님의 의도는 따로 있으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리고 얘기를 나눴던 부분은 모든 학생이 정말 다 열심히 하겠죠. 자기의 어떤 전공이고 자기가 이것으로 뭔가를 할 것이라고
이걸로 뭔가 미래에 이걸 계속 활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하지만 그 모양새는 조금 그걸 대하는 모양새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채민이처럼 뭐 교복을 줄인다든지 그런 거 뭐 사복에 특별히 신경을 쓰면서 꾸미는 걸 좋아하지 않는 학생도 있고 선아처럼 이제 예쁘게 자기 몸에 맞춰서 교복을 줄이고 평상시 사복도 이렇게 신경 쓰는 학생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것들과는 별개로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건 좀 별개의 일인 것 같고 그런 네. 부분도 좀 반영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건 저의 생각. 네. 감사합니다. 그럼 최민을 연기하시면서 특히 고려하신 지점들이 있으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한 마음이 듭니다. 실제로 최민을 연기하면서 고등학교 때 생각이 많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쟁을 계속 하고 있을 때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실제로 좀 최민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아쟁을 평생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뭔가 교복을 실제로 줄이거나 막 그런 데도 관심이 없었고 뭐 되게 진짜 밥만 먹고 아쟁하고 쉬는 시간에도 연습하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의 목적은 정말 대학을 가야 한다라는 것에 내가 계속 아쟁을 했으니 아쟁으로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것에 되게 함몰됐던 것 같은데 그때 생각이 많이 났었고요. 근데 그거는 꼭 아쟁을 전공하지 않더라도 그 어떤 교육 시스템이 그렇게 다른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은 학생들의 마음 비슷할 것 같고, 좀 그렇게 몰두해 있는 채민의 모습을 상상했을 때, 좀 저는 실제로 아쟁을 했었던 경험이 있어서, 네, 좀 편했다? 네, 괴로웠습니다. 오히려, 오히려 이전 생각이 나서 괴로우셨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아까도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수지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쟁을 배우는 것도 처음이셨잖아요. 그런 배우님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과정에서 조금 특별한 에피소드나 이야기가 있다면 네, 들려주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에피소드요. 일단은 아쟁이 굉장히 크고 무거워서 정수지 배우님이 처음에 아쟁 보고 너무 깜짝 놀랬던 게 기억이 나고, 특별히, 그러니까 되게 잘 하시는데, 한 달 반을 배우신 거에 비해서 정말 정말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할 때를 잘 하시고, 근데 이제 완전 전공자처럼 당연히 하지는 못하시잖아요. 근데 그리고 단독으로 이제 선아가 연주를 하는 장면을 찍은 컷이 있는데 그 컷에서 실제 사운드가 엄청 웃겼어요. 아무래도 직접 연주하시다 보니까 그리고 아쟁이 조금 이상하게 연주하면 좀 이렇게 목 꼬꾸라지는 소리가 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저는 되게 진지하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래서 꼬꾸라지는 소리가 나서 좀 컷 소리가 나자마자 엄청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는 직접 현장에 있어야 재밌는데 말로 하니까 재미가 없네요. 아니, 저는 너무 재밌게 지금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화합을 맞추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또 이제 배우님께서는 또 아는 아쟁 소리가 다르게 들리면서 또 재밌는 비하인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관객분들께서도 이모티콘으로 웃어주시고 계세요. 네, 또 약간 특이했던 점이 엔딩 크레딧에 뱃노래라는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데 혹시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삽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또 알고 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 이제 테마곡, 제가 알기로는 테마곡을 찾기 위해서 감독님이 국악 오케스트라 관현악을 엄청 찾아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냥 이 노래에 꽂히신 것 같아요. 제가 저도 들으면서 아, 저 이거 너무 좋아하는 노래고, 근데 이런 곡도 있고 이런 곡도 있다. 물론 찾아보셨겠지만 하면서 들려드렸는데 아니라고 그냥 스맨놀이가 딱 됐다고 하셔가지고 아, 제가 그렇게 아마 다른 결정이.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정기 연주회 곡의 경우에도, 정기 연주회 곡 같은 경우에는 배우님과 함께 논의 후에 결정된 사안이 어떤 걸까요? 근데 그것도 이제 감독님이 그냥 음, 이거다 라고 하셔가지고 그럴 수가 없지. 또 굉장히 감독님의 어떤 취향이 또 많이 들어갔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생각보다 저희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요. 혹시 관객분께서 더 질문하실 분이 계시다면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요. 손수연 배우님께서는 또 특히 SNS나 뭐 여러 가지 작품을 통해서 목소리를 내시는 걸로 되게 유명하다고 알고 있어요. 혹시 이 영화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그 점들을 지금 또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 부분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 누군가는 이 영화를 보고 어, 가장되었다라거나 지금은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라고 말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도 세상이 평등하다, 이미 평등은 이루어졌다, 차별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럿이 있으니까요. 근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딘가에는 늘 존재하고 있는 차별과 편견이 여전히,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그냥 프론트맨 국악이라는 소재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런 구조를 이 영화 가지고 있는 구조를 어디에다가 대입해도 저는 다 아직까지도 들어맞는 슬픈 세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개인의 뭐 성별이나 뭐 장애라든지 어떤 이유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고 정당한 노력에 대한 결과와 대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영화에 시민으로 참여해서 제 생각이 제 생각과 가치관에 딱 들어맞는 영화를 찍게 돼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부모님은 네. 안 계시지만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2년 만에 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람쥐님께서 남겨주신 차기작 계획은 조금 후에 티켓 관람권을 배우님께서 선정해 주신 후에 듣는 것으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민이란 이름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하신 네, 관객분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시나리오에 채민이라고, 고채민이라고 돼 있어서 그냥 아, 나는 채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감독님이 의미 없이 이름을 짓는 분은 아니어서 근데 그 채민이랑 선아는 알아요. 선아는 어디선가 들어봤을 법한 이름을 쓰고 싶었다라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채민 기억이 많이 먹은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혹시 감독님과 또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되면 그때 또 질문을 해주시는 걸로 기약을 하면서, 네. 지금은 배우님께서 채팅창에 올라오신, 채팅 남겨주신 관객분들 중에 인상 깊었던 분들을 조금 선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제 별별 시네마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별별 시네마는
인천의 공공도서관이나 문화시설에서 독립예술영화를 상영하고 지금처럼 저와 같은 큐레이터가 영화 해설을 진행하거나 감독님과 배우님과 함께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별별 시네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검색을 하시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온라인 상영은 한 달에 두세 번 정도 진행을 하고 기획 상영이나 오프라인 상영도 진행하고 있으니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혹시 준비가 되셨나요? 네, 저는 마지막 장면에 담긴 표정이 인상적이었다고 여쭤봐 주신 이사님.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아마 이제 인천영상위원회 관리자님께서 해당 티켓 받는 방법을 안내해 주실 테니까요. 네, 나가지 마시고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배우님 앞으로의 차기작 준비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고 관심 영화 같이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시간 내서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열심히 지금도 어떤 좋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말하고자 하는 작품들을 촬영하고 있고 언젠가 또 만나 뵐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면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손수연 배우님께 감사드리고 또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